자, 5장에 들어오셔서 효소라고 나옵니다. 효소. 그러면 효소가 어떤 효소의 역할을 하는 그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요. 작용 기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메커니즘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 효소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효소하는 역할은요, 화학 반응을 빠르게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반응 속도론이라는 이론을 도입을 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효소 활성을 저해하는 저해제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효소 활성을 띠는 어떤 조절 작용이 가능한 단계도 있어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우선 효소라는 것이 하는 역할이 뭐냐? 반응 속도를, 그러니까 화학 반응 속도, 화학 반응이라는 것이 물질의 변환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변환되는데 분자 단위에서 변환이 된다. 화학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증가시킵니까? 자, 증가시키는 것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줌으로써 화학 반응을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조금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역할은 화학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역으로 화학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감소시켜버리는 억제제로 작용하는 것도 있겠지, 그죠? 그거는 촉매가 아니고 그냥 억제제라고 그래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줌으로써 반응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효소 성질은, 효소가 작용하게 되면 기질을 전이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 이게 무슨 말이냐? 위에 했는 내용입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에 보시면 반응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가로축으로 자유 에너지가 이게 반응물 S 서브스트레이트 기질이 반응을 해서 이렇게 프로덕트 생성물이 만들어집니다. 자, 생성물이 만들어질 때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촉매 효소가 없을 때는요, 이렇게 높은 산 꼭대기를 돌아서 이렇게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촉매 효소가 존재하면은 이렇게 높은 산을 올라가지 말고 이쪽에 터널을 뚫어서 낮은 터널을 통해서 만약에 반응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산 꼭대기 올라가서 넘어가는 것보다 중간에 터널을 하나 뚫어버리면 터널 속으로 빠른 속도로 우리가 생성물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느냐. 가능하죠? 바로 이겁니다. 자,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고 지금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산 꼭대기 높이까지의 이 값을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액티베이션 에너지 그러는데, 촉매인 효소가 존재하면은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여기에서 이렇게 확 낮출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이 빨라지지. 그 효소가 하는 역할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줌으로써 화학 반응을 빠르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물질이다. 효소 그런데 다른 말로는 정확한 용어로는 촉매입니다. 촉매. 우리가 촉매 안 그러고 거의 효소 그러잖아요. 그죠? 자, 효소가 하는 역할이 이거다.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데 어떻게 빠르게 해주느냐? 활성화 에너지,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추어 줌으로써 반응을 빠르게 해준다. 그 다음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우선 가로축이 기질 농도 그러는데 이거는 반응 물질 양 얘기입니다. 자, 처음에 반응이 시작이 됩니다. 초기 속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빠르지 않습니다. 근데 점차 속도가 쭉 반응이 진행되다가 무한정 반응이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고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은 반응 속도가 최대 속도에 이르면은 기질 농도를 아무리 높이더라도 반응 속도는 어느 속도 이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최대 속도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그리고 초기 단계의 속도는 초기 속도 V0라고 그러고 최대 속도를 V maximum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자,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첫째, 기질 농도도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 두 번째, 온도가 또 영향을 미쳐줍니다. 그래서 온도가 대개 보시면은 반응 온도를 낮은 온도보다는 온도를 올리면은 반응 속도가 증가를 하다가 어떤 온도 이상에서는 역으로 반응 속도가 이렇게 확 떨어져 버립니다. 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느냐? 촉매 효소가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 그렇죠? 단백질이 높은 온도에서 단백질 응고가 된다든지 제 역할을 못하고 역할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적정한 최적 온도가 존재합니다. 무작정 온도가 높으면 반응이 빨라지는 거 아니에요. 효소가 작용할 수 있는 최적 온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증가할 때 촉매 반응은 어느 최적 온도의 최고 반응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증가는 하지만은 무작정 계속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온도가 너무 높아졌을 때는 반응 속도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효소가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 또 pH 변화에 따라 가지고 효소가 자기가 최적 상태가 pH가 낮은 산성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효소도 있고요. 중성 영역, 그 다음 염기성, 알칼리성 영역에서 최적 조건을 발휘할 수 있는 효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pH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펩신 같으면은 최적 pH가 약 1에서 2 사이 정도. 그러니까 위산이 작용하는 그죠? 이 조건입니다. 그 다음 타액 아밀라제는 이 중성 영역에서 최적 조건입니다. 그 다음 알칼리성 하에서 인산분해 효소 이것들은 이 염기성, 알칼리성 영역에서 최적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pH에 따라 가지고 효소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적 pH가 달라집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효소가 혼자서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조인자가 필요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조인자로 작용하는 것이 주로 이 금속 이온들입니다.
자, 금속 이온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자, 철 이온이 보조인자로 들어가야만 효소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효소 종류가 시토크롬 산화효소, 카타라제, 과산화효소, 자, 이런 것들. 그 다음 시토크롬 산화효소 속에도 구리도 필요합니다. 구리. 그 다음에 아연, 탄산 무수화 효소에, 그 다음에 알코올 탈수소 효소에 아연이 없으면은 효소 작동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그네슘, 헥소키나제 그러는 그 다음 글루코스, 6인산, 가인산 분해 효소, 피루브산 키나제. 마그네슘 없으면은 반응 촉매 효소 작용 불가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망간, 알기닌 분해 효소, 리보뉴클레오타이드 환원 효소, 포타시움, 피루브산 키나제, 니켈 요소 분해 효소, 모리브덴 질산 환원 효소, 세레늄, 우리가 그루타치온 봤죠? 그루타치온 과산화 효소의 보조인자로 금속 이온들, 자, 이거는 뭐 이해한다기보다는 지금 봤을 때 조금 뭐 외울 수밖에 뿐인 겁니다. 근데 무작정 지금 외울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반응 하나하나에 저 효소들이 관여되는 것, 그 반응 한 단계 한 단계 반응을 좀 볼 수 있을 때, 그걸 봤을 때 공부를 하고 나서는 자기 것으로 좀 기억을 담아 두셔야 될 겁니다. 자, 이런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해보다는 일단은 암기를 할 수밖에 뿐이잖아. 맞죠? 기본적으로 영양학에서 이거 굉장히 많이 얘기가 언급이 됐잖아. 이거 저거 존재하지 않으면은 거의 지금 여기에 효소들 작용이 정상작용이 안 돼요. 그럼 바로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 다음 조효소가 있습니다. 자, 혼자서 작용하는 게 아니고 효소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완전 효소가 되기 위해서 저 조효소가 또 필요합니다. 금속이온도 필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뒤쪽에서 이거 안 보인다. 안 보이죠? 이 표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 부분을 지금 무작정 외우라 그런다고 외워지지는 않아요. 근데 영양학에서 눈이 다르죠. 그렇죠. 다른 거 맞지? 많이 봤지? 일단 제일 처음 나오는 거 한번 봅시다. 티아민 피로인산, 티아민 피로포스페이트, TPP 약자로 적을게요. 티아민. 자, 티아민이 바이타민 B1을 티아민, THIO 그러면은 저게 뭔 뜻이냐 하면은 아까 함황 아미노산 있잖아요. 그지? 황을 뜻합니다. 황. 그래서 황을 포함하고 있는 티아민이라는 물질하고 인산기가 결합되어 있는 저 조효소가 있는데, 뭐 전달되는 기능기 알데하이드기를 전달하는데 조효소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 알데하이드 전이뿐만 아니라 탈카복실화 반응, 카복실산 COH의 CO2 제거를 시키는 반응입니다. 탈카복실화 반응.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관계되는 바이타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이타민하고 조효소하고 그다음 전달하는 기능기 그러는 거. 저거 나중에 여러분들 기억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일단 지금은 한번 봅시다. 두 번째가 피리독살 인산, 피리독살 포스페이트 약자로 PLP 그랬는데 전달하는 것은 아미노기, NH2 아미노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요소입니다. 근데 이 바이타민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이름 속에 들어가 있잖아. 피리독살 있잖아. 피리독신이 필요합니다. 피리독신. 그 다음 밑에 나오는 것이 자, 프라빈 모노뉴크레오타이드, 프라빈 아데닌 다이뉴크레오타이드, 플라빈, 그 리보플라빈이 필요한데 FAD, NADH 하고 이게 전부 뭐냐 하면은 하나 하는 반응에 전자를 전달해주는 반응, 하나 하는 반응에 관여된 조효소. 그리고 관여되어 있는 비타민, 바이타민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럼 지금 이제 몸에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 바이타민 몸의 생성 거의 대부분 안 되지. 장에서 생성되는 것 몇 종은 있어요. 나머지는 바이타민 다 외부에서 섭취해줍니다. 그 다음 미네랄 몸에서 만들 수 있는 미네랄 있어요? 없지? 다 음식으로 섭취. 나머지는 뭐 지방, 단백질, 필수 붙었는 것만 외부에서 섭취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는 것은 다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기에 바이타민 나왔지? 미네랄 무기물질 나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거 조금이라도 뭐 모자라고 이러면은 다른 것이 어떻게 대체해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은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교수님 이걸 어떻게 다 외울까요? 지금은 그 외울 수 있는 그거는 아닌데 지금 저 하나하나가 앞으로 우리가 반응 한 반응 이렇게 진행되는 그 반응식 속에서 저런 것들이 다 지금 나올 거예요. 나오니까 그때 나올 때 한번 그걸 더 보고 나중에는 이것이 시험 치기 전까지는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거 결국에는 영양학이고 생화학의 1교시는 외워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근데 무작정 안 외워져. 오늘 그루타치온 한번 그려보니까 뭐 아미노산 3분자 가지고도 펩타이드를 2개 만들려고 그러는 것도 쉽지가 않지. 이제 앞으로 이것들이 관여하는 화학 반응이 여러 반응이 나와. 그럼 그 반응을 다 외워야 되니까. 그 어떻게 다 외우겠냐. 중요한 것 정도는 우리가 꼭 외우자 그러는 부분은 내가 여러분들 자 노트에 꼭 반응식 써봅시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효소가 이렇게 효소를 분류를 하자. 분류를 하는데 효소 이름에 보시면은요. 기질 명칭 또는 효소 작용을 나타내는 명칭의 끝에 아제라는 전미사를 붙여가지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대표적 예로서 여기 아제가 붙어 있는데 유레아제입니다. 유레악 하면은 요소입니다. 그래 요소를 가수분해시키는 효소 이름을 유레아제 이렇게 이름을 붙이자. 끝에 아제 붙어 있으면은
아, 이것이 효소구나. 쉽게 얘기하면 촉매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소 끝에 이름을, 분류를 붙이는, 자, 붙인 예를 표 5의 3의 국제분류법에 의한 효소 종류, 그리고 자, 보세요. 산화환원 효소. 산화 그러면은 옥시데이션, 그리고 환원 그러면 리덕션. 그래서 산화환원을 옥시도 리덕타제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요. 옥시도 리덕타제. 그 다음 두 번째, 트랜스퍼 한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어디를 옮겨준다, 전이시켜준다. 다른 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환성시켜준다 이 말이다. 그래? 그래. 트랜스퍼 시켜주는 트랜스페라즈. 기능기를 여기서 저렇게 옮겨줘.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가수분해 효소, 하이드로라즈, 가수분해. 그 다음에 분해 효소, 리아즈, 이성질화 효소, 이성질체를 아이소머라고 했잖아. 그래서 아이소머라즈. 그 다음 두 물질을 이렇게 한 물질로 합성을 해준다, 만들어준다. 만들어준다. 그걸 리가즈, 연결효소.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그 대표적인 거, 이게 피루부산인데, 피루부산에 CO2 물 분자 넣어가지고 바이오틴이 들어가서 옥살로 아세트산, OAA, 옥살로 아세트산을, 그러니까 이것들을 화학 결합을 시켜서 이 물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연결효소. 이제 저런 형태의 반응들이 진행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장도 상당히 만만치가 않은 내용이 있는데,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효소 역할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메커니즘, 작용 기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아마 미리 여러분들도 책은 좀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해하기가